테슬라의 칩을 만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의 자체 개발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소호에 따르면 니오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콕핏 칩은 향후 2년 안에 삼성전자의 7mm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OEM 방식으로 양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오는 현재 상하이와 허페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 자체 칩 개발팀을 운영하면서 3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바이젠 니오 하드웨어 부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2년 안에 AD칩을 포함한 일부 핵심 칩을 자체 개발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AD칩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칩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의 데이터 판독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현재 대다수 자동차 업체들은 퀄컴 칩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니오의 자체 개발한 칩을 통해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 상호 연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칩 전쟁, 과연 삼성전자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기차 업체에서 개발한 칩을 수주했다는 소식이죠. 온통 중국어로 나와 있어갖고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정돼서 발표한 사안은 아니고요. 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칩의 역할이 뭐냐면요.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센서의 데이터 판독에 필요한 칩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역시 센서를 들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인식을 해야지 이 인공지능이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역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에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이 실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안에 두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떠도는 설인 단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보면 삼성전자 역시 이 자율주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쪽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점은 다른 걸 뜻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AI라는 거고요. 이것도 반도체랑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 범주가 꽤 넓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파일럿들이 자동주행 모드로 놓고 이렇게 쉬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파일럿은 1912년에 개발이 됐고요. 40년대부터는 이착륙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는 비행하는 동안에는 자동, 오토파일럿 모드로 다니고 있고요. 이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치지만 착륙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선박에도 쓰는 용어인데요. 이쪽도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 역시 자동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이 중에서 상당수들,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 4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런 것들에 지금 자동 주행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자동차만은 자율주행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술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자동차라는 거는 다른 운송수단과는 다르게 도로 위에서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밀도가 높습니다.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것들은 간격이 넓게 이렇게 퍼져서 움직이는데 자동차들은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경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조금 기술 발전이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적으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미국 자동차기술학회의 기준인데요. 이거를 미국 교통부에서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0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운전자가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이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수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을 운전자가 직접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3단계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요.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도로 환경을 다 인식을 하게 되고요. 모니터링을 직접 한다는 겁니다. 이 3단계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특정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모든 걸 제어를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돌발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이 제어
주도권이 운전자에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부터는 더 기술이 발전을 하죠. 이거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스스로 대처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 이거는 5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지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도로와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자율주행하면 유명한 회사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굉장히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량에 구현도 해놔가지고 하드웨어를 탑재해놨습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정도까지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고요. 테슬라 스스로 인정하듯이 레벨 2 정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뜻이죠. 만약에 5단계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은 교통 체증의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교통과 관련한 범죄,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교통과 관련한 일자리들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결론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서 더 나아가서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거는 수소 전지차 말고 수소 엔진차 같은 것들을 예로 들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행 방법의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는 자율주행을 꼽을 수가 있겠죠. 많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도 느리긴 하지만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많은 산업들이 그렇듯이 이 자율주행이라는 산업도 자율주행 그리고 완성차 업체 이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도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발전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산업의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저희와 함께 짚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